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뉴욕 증시 4일 연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 현지 시간으로 전날 밤 또 한미 재무 통상수장이 만난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한 줄기 햇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이 한미 통상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진행된 점과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이슈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등 HD 현대조선 3사 주가뿐 아니라 조선 전반과 기재재까지 맑은 날씨 펼쳐지고 있고요. 정치권의 에너지 관련 공약,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움직임에 전선주들 최근 좀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 디어유와 노머스, SM, 큐브엔터 등의 엔터주에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고요. 전날 잠정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렸던 SK하이닉스는 오늘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해상풍력 산업 육성 기대, 이 대선 후보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공약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늘 풍력주에도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흐린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애경케미칼은 상한가를 기록, 완전 상반된 날씨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학소재 전문 기업으로 리튬 2차 전지용 핵심 응급제 소재인 하드카본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집중 소식과 더불어 간밤 미증시 훈풍이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인데요. 오늘 자이글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연말부터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 자이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마지막 종목은 하나솔루션인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 오늘 맑게 개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결정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7월 8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이전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고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해 양국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국 정치 일정과 국회 협의 필요성 등도 미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새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에이펙 통상 장관 회의 계기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고했다. 환율 정책은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로 협의 과제와 일정에 대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 지수가요, 지금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선, 코스닥은 730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모처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선물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수급만 유입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그런 토대들을 그동안 좀 마련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썩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죠. 결국 환율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을 이끄는 요소가 최근에는 아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끌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협의가 우리나라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2 관세 협정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우리가 들고 간 안들이 상당히 받아들일 만한 안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수치로 이제 이틀을 걸려서 확인되겠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 그러니까 왜 어떻게 공매도 쇼커버링인 걸 아느냐라는 건데 대형주가 고점에서 7, 8% 이상 올라가면 쇼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공매도 쇼커버링 이외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현대미포조선, 오늘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쪽들에 대해서는 좀 밸류 논란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밸류 논란을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밸류 논란에 따라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밸류 논란을 잠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거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쇼커버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아간다는 느낌. 만약에 여기서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폭발하게 되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금 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늘 2차 전지라든지 엔터 이런 쪽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시장은 언제든지 현재 수급만 들어오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든 그 불이 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한미 양국이 7월 초까지 관세 폐지나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장 초반에 환율이 다소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거든요. 수급만 들어온다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소장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 데일리 아스탁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업종은요. 조선입니다. 한미 통상 협의의 주요 내용 중에서 이 조선 분야 협력이 좀 거론이 되고 또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소식에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와 함께 이제 정치권의 에너지 관련 공약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주들인데요. 어떠한 시각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건설입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선입니다. 앞서 시장 흐름 말씀하시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격포제 소식이 좀 들려오거든요. 조선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조선업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군 해군성 장관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MRO 그래서 오늘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섹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에 대한 공매도, 그러니까 밸류 논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이 두 섹터가 강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 한국조선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실적들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밸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해군성 장관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자국배를 만드는데 우리한테 이익을 막대하게 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내주는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공매도 환매에 대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들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슈가 이제 같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해군성 장관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됐는데 그 외에 어제 같은 경우 미포조선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제 이익이 잘 나왔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제 같은 경우 11%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왜 그러냐? 어제도 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올랐던 것들은 순환매 차원에서 돌고 도는 것들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역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장 강한 섹터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소장님께서는 조선업 자체에 대한 긍정의 의견 주셨거든요.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특히나 오늘 하나오션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10% 가까운 현재 강세 띄고 있고 신고가 경신해내는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이니까요. 호실적이 나왔죠. 일단 매출은 한 20%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400%가 늘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호실적을 달성한 것은 선별 수주에 따른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수급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제 윗꼬리를 살짝 좀 달았어요. 갭으로 뛰어간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자리매김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일이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 갭을 어떻게 메우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갭은 메우러 내려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갭을 메우러 내려올 때 과연 어떠한 수준으로 갭을 메우러 내려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우리가 8만 원대 횡보하는 것을 오늘 10% 넘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이제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팔려는 분들이 없는데 사려는 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쇼커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방한했을 때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HG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잠시만요. 어제 이제 강한 흐름들 좀 나타내긴 했었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어제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좀 지나간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 2%대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것이 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4만 원대에 있는 이동평균선과 16만 원대의 현재가 이 이격을 어떻게 좁혀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게 거래량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은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종에 밸류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업종을 새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조선업종을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업종이 긍정적으로 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조선업종에 대한 밸류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는 조선업종이 다 올라가니까 야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업종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텐데 저는 이제 조심하자. 이제 조심하자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단기간에 몰리게 된다면 이거는 최악의 마련이죠.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보고 밥을 3공기 먹으라면 저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5분 내에 3공기를 먹어라? 못 먹습니다. 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류가
그 좋다라는 것은 다들 알아요. 수주장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장기적인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벌써 20, 30%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40, 50%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현명한 판단을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신규 접근하는 거는 자제를 하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보유자의 그렇죠. 영역이다. 일단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저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는 네.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에서 한 50%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좁혀지면 그때 가서 다시 사는 게 전략이지 지금 신규 매수해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아니 그동안 올라온 거는 그런 올라온 것을 감안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로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갈 때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바꿔도 개인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선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인데 뭐 북미 시장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 기조 여기에 이제 정치권의 에너지 관련 공약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소장님? 우리가 네.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정책 관련주로서도 네.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책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할 때 몇 차례도 이제 정책 관련주들을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수익을 좀 거뒀었는데 이제는 정책 관련주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 수소는 잠깐 움직였다 말았지만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어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어제 하나솔루션처럼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또 많은 이제 또 대선 주자, 그러니까 일부 대선 주자죠. 아직은 다는 아니니까 일부 대선 주자분께서 우리가 전력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서의 그러니까 모든 호재들이 좀 겹겹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은 상태, 그러니까 재료가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재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신규 매수냐, 쇼커버링이냐 이거는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들은 3연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서 되새겨야 되는데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미인이다라고 볼 것을 하라라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미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성분들은 아름다운 여성분이 지나가면 다들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진짜 미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니까 저도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을 이해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네라는 것들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신재생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종목으로 들어가서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쪽에서 선방하면서 1분기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 H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뭐 사상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개별 종목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하나솔루션이 이틀 사이에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오늘 네. 이제 윗꼬리를 지금 좀 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목에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오늘 과연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 월요일부터는 잘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한 상승, 오늘 이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오후에 얼만큼 버티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1시 반을 향해서 시간이 달려가고 있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시간 동안 윗꼬리를 많이 달게 되면 다시 2만 원대 중반까지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막대잡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볼펜을 하나 꺼낼 텐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사면 다음 사람이 이 주식을 좀 비싸게 사주고 다음 사람이 이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던 그 게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네. 더 이상 잡을 막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틀 연속 대량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분들 만약에 25,000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죠? 40%예요, 무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올라간다면 당연히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나솔루션 자체는 좀 목에 찰 수 있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느냐? LX일렉 같은 경우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LX일렉에 대해서 이렇게 횡보할 때 저도 여기서 한 두어 차례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것이 오늘 슈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했는데 왜 안 움직여라고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7%대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솔루션보다는 LX일렉 같은 종목들이 현재 중기 횡보 이후에 강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차트가 V자 반등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기다리면 이제 LX일렉처럼 슈팅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매매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솔루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소장님께서 마켓나우 3부 이 시간에 출연을 해주셔서 전력 관련주에 좀 관심 있게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솔루션과 그 당시 CS윈드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세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뭐 하나솔루션 현재 구간에서만 10%대, LS일렉트릭 7%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은 이제 건설 보도록 할 텐데, 건설에도 최근 뭐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은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세종시 관련해서는 좀 뒤에 가서 네. 언급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네.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시장이 매매할 것이 정말 조선, 방산, 뭐 테마주 이런 거 외에는 매매할 게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현재 지금 제가 이제 이따가 차트 몇 개 보여드리면 야 이렇게 건설주들 올랐어? 라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건설주가 참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소리 소문 없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건설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PF 문제 해결됐나? 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보다는 글로벌 수주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이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매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매매가 다 좋다. 많은 분들이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드러난 건설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건설주 꼽아주신다면요? 3만 원짜리가 4만 원 됐으면 30% 오른 거죠? 네. 현대건설 얘기입니다. 현대건설. 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주식이 30%를 올랐어요.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좀 오르는 상태인데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단기간에 야 그거는 뭐 이틀 만에 30% 났어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불안하죠. 네. 근데 현대건설 차트를 놓고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차트 아니겠습니까? 이 추세, 아직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지금 오늘 조금 쉬어갈 때 현재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쉬어가는 거냐 아니면 꺾인 거냐라고 봤을 때 꺾였다라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근데 왜 차익 실현 안 할까요? 이게 겁이 난다면 자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여기서 파는 분들은 오늘이나 어제 사신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수익을 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왜 그분들이 안 팔까요? 불안하다라면? 이거 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차트의 심리를 읽어내는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을 보고 나면 우리가 빅백스를 한 GS건설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에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죠. 완전히 15,000원 찍은 이후에 17,000원대까지 V자 반등. 확실히 아까 LS일렉보다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네. 그런 모습들 현재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뭐다? 세종시 이제 우리가 테마주다. 테마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계룡건설은 좀 이렇게 테마주 영역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변동 리스크 관리에 따른 부분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닥 세 가지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SK텔레콤이 보유 중이던 카카오 지분 전량을 약 4,133억 원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각 주식수는 1,081만 8,510주다. 이번 매각은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과 미래에셋이 보유한 SK 브로드밴드 지분 24.8%를 총 1조 1,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지분 인수는 다음 달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완료 시 SK 브로드밴드는 사실상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된다. SK텔레콤은 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이번 매각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은 정리했지만 클라우드, 공동펀드 등 기존 협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 12주차 챌린지 중에 한 번을 제외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한 저희 챌린지고요. 오늘 13주차 챌린지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급증하는 가스 터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HD 현대 마린 엔진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 어제 강세에 뛰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3%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챌린지 성공률은 5.37%입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인데 역시나 어제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강세 뛰었습니다. 일본 기업과 신사업 분야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챌린지 성공률 3.54%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셀바스 AI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정책 공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챌린지 성공률 마이너스권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점검 빠르게 받아봐야겠고요.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핵심 제품인 ALD 장비를 이렇게 좀 납품하고 있고 북미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글로벌 매출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4.31% 플러스권의 성공률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공략해주신 화성 밸브인데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주신 종목입니다.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밸브와 같은 날 공약해 주셨던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고요. 두 자릿수대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0.46%의 성공률 보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수요일에 공략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어제 이제 익철저리 해주셨던 종목이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5.93%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화장품주 안에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2.27%의 성공률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인데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성공률, 특히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하루 만에 3.51%의 성공률로 저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13주 차고요.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5%. 이번 주차 챌린지도 역시나 또 성공으로 마무리해주신 전문가님이신데 이용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나눠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또 성공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성공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13주차, 보너스 13주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3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1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모두 다 성공했고요. 11주차를 아쉽게 실패를 하면서 연승은 좀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12주차, 13주차 연속으로 또 성공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장 변동성이 다소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는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조금 더 단기적인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영향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더 최대한 덜 받아가면서 수익권대 쌓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단기 종목들에 대한 공략은 1313 챌린지와 함께 매일같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대응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제가 기법 설명들을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제가 동영상 강의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함께 종목들을 선정하는 매매 기법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가 이제 주간 목표 성공률을 13%로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 목표치를 조금 높여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생각이 또 드네요. 30%대 성공률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한 종목을 제외 모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오늘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10종목을 함께 달려왔고 이번 주에 3종목이나 목표가에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1313 챌린지 단기 포트에는 종료가 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장중에 7%대까지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선정을 해드렸고 선정해드린 후 좀 더 빠르게 상승 랠리가 이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변곡이 생겼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제가 갈색 선으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이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2025년도 4월 22일 날 이 상단폭과 하단폭이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25년도 4월 24일과 4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이 상방으로 다시 한번 수축에 이어서 수렴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장 국면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고점이죠. 2025년도 2월 달과 3월 달의 이 고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27,2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절반에 대한 익절 처리,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남은 절반은 전 고점인 39,000원. 다만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남은 비중도 익절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26,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익절하는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자, 오늘 고가를 한 번 더 높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가를 한 번 더 경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 종목이 좀 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 건설업황이 조금 업황 자체는 조금 그렇게 뭐 크게 메리트는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 건설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원전 쪽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 테마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할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오늘 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마찬가지로 37,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손절가 기준으로는 37,900원, 목표가는 전 4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전략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는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우리 이번 1313 챌린지 포트 이번 주차에서 가장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이 종목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살짝은 이탈했지만 오늘 장중에 1.79%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지만 비관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저점 구간을 살짝 이탈했어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다시 올라탄 흐름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점진적인 상승 랠리 기대할 수가 있고요. 손절 기준가는 13,000원 기준 잡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14,7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서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최근에 2025년도 4월 23일 날 장중 7%라는 강한 상승세로 올라왔었죠. 중요한 건 이 상승폭 이후에 조금 이틀 연속 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좀 더 이제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될 시점이 이제 최근 시점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0원 이탈 시에 손절 라인 때 짧게 잡고 홀딩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4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화성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밸브는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죠. 2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약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협상 논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상승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 종목이 1,1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 번 더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상단선인 11,200원 라인대에서는 단기 박스권 흐름 챙겨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협의 논의가 이어졌을 때에는 충분히 고점을 경신하면서 12,000원 라인대에도 도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면서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단기
기준으로서는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 대비해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눌렸을 때에는 23만 4천 원 라인대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이 종목이 저는 상승하는 흐름권에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지만 24만 9천 원 이탈 시에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이탈했을 때에는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22만 원 라인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입절 처리했기 때문에 리뷰 제외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도 오늘 전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아직은 고가를 확실하게 돌파하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여러분들 단기 포트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 구간에서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 라인대인 15만 6천 원대 재공략하는 흐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종목으로 가장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전거래일은 수혜를 좀 더 받았지만 오늘은 이 전거래일의 수혜를 좀 더 일부 반납을 하는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눌릴 때에는 6만 1,900원에서 6만 2천 원 라인대까지는 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대에서는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만 2천 원 이탈 시에는 짧게 손절 라인대 잡고 단기 목표가 7만 200원 라인대까지 공략이 유효하고요. 마지막 종목 YG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의 경우에는 오늘 눌림목에 성공을 했습니다.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 음봉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공략해 드렸었는데 기분이 좋게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를 한 흐름입니다. 이 종목 충분히 SM의 경우에는 12월 6일부터 공략을 해서 50에서 60%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SM 공략을 했었죠. SM의 경우는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YG엔터 마찬가지로 전 고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만 7천 원 라인대 단기 목표가 잡고 입절가 6만 2천 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13주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익절 처리로 그 전략 수정 해주신 종목들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 보셔야겠고, 저희가 또 파트너님께서 이제 챌린지는 방송 중에 마무리가 되지만 챌린지 안에 종목들 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팔로업 해주고 계시거든요. 파트너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장 전에 여러분께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미리 잡아드립니다. 전거래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동소화가 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에는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을 왜 공략했는지 그 종목들에 대해서 1차 목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에 대한 전략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여러분들 함께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공략하는 기법들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죠.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등대 기법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자체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혼자서 공략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처럼 13주차 중에서 한 주차를 제외하고 모두 다 성공을 했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승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 직접 선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시장 대비부터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겠네요.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이제 14주차 챌린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요, 바로 시메스와 큐브엔터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메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 되게 직접적인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종목은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소프트뱅크가 미국 전역에 약 1조 달러 하나로 한 1,450조 정도 되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AI 기술로 완전 자동화된 산업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내 유일 지능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메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쿠팡입니다. 이 협력사 쿠팡이 시메스 협력사 쿠팡이 2026년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물류센터를 확장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 시메스가 쿠팡에 AI 기반 지능형 물류 로봇을 추가로 더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앞으로도 26년도까지 수주에 대한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태원 SK 회장이 이 엔디비아 CEO를 CES 2025에서 만났었죠. 그러면서 이 엔디비아의 이 물류 로봇을 제공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협약 부분에 대한 약속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꾸준한 시메스, SK가 2대 주주로 있는 시메스가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 보면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에게도 좀 더 의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자 상한가도 바로 빠르게 달성을 해내면서 빠르게 4에서 50%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2025년도 4월 달에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빠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이 전 고점 오늘 살짝 넘겼는데 이 앞선 고점을 넘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도 240%가 넘는 종가 기준으로는 300%가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요. 따라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큐브엔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문화사절단 방문 이후에 한 아티스트들이 한두 기 없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그룹 아이브죠. 아이브의 가을 멤버가 이 중국에서 패션 화보 잡지, 패션 화보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제 한두 기 없이 한 아티스트가 이제 중국에 조금씩 진출을 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해제 이후에 중국과에 대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큐브엔터 특히 중국 현지 기업들로부터 광고와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큐브엔터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1분기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서도 고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너무나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요. 조금 천천히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랠리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죠.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 저는 충분히 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9,700원, 손절가는 17,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략들 참고해 보셔서 꾸준히 1323 챌린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14주차에 문을 열어줄 두 가지 종목 시메스와 큐브엔터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델리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